안녕하세요. 이번에 KNS 독해 어휘 학습법 설명회를 맡게 된 이상경 강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혹시 소리 지금 잘 들리시면 혹시 1을 혹시 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들? 지금 잘 들리고 계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가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3가지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앞서 김은하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능이 완성돼야 되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 내신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독해 기초를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독해 기초를 닦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는 요거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단어를 굉장히 열심히 외워가지고 단어 테스트까지 열심히 통과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그 단어를 물어보면은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 단어 외울 때는 잘 외우는데 근데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나름대로 얻은 답을 어머님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럼 수능과 고등내신 1등급을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는 사실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문제는 단대부고 2019년도 고1 1학기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네, 빈칸을 뚫어놓고 그냥 빈칸을 채우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서 등급 변별력을 결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부분에 있는 문장 사실 답까지 했을 때는 요런 문장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컨셉 유형독해 부교재에서 나왔던 원문은 완전히 다른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선생님께서 완전히 다른 지문으로 바꿔서 내신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빈칸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Never would he understand that everyone needs good food라는 문장은 애초에 완전 처음 보는 문장이 됩니다. 게다가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단어인 abstain, luxurious, keep, food 같은 단어들도 이 학생이 이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단계에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지 제가 분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단순하게 본문을 외워가지고 빈칸을 채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체 글의 주제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완전히 새로 처음 본 빈칸 추론 문제를 먼저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체 글의 주제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빈칸에 들어갈 의미를 추론도 해야 되며 이 추론한 의미를 어법하니까 정확하게 문장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는 기본적인 이런 의미 파악 능력이 고급적인 독해력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어법을 확실하게 알아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어법 포인트는 적어도 4가지 이상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법 시제에 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keep의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쓸지 ing를 쓸지를 학생들이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빈칸의 힌트 지문에서 나온 부정부사의 도치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됐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사실은 자기가 처음 본 문장을 틀을 만들어서 작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어와 구와 절에 관한 개념과 문장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정확한 문제를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휘에서도 변별력을 주는 문제였는데요. 여기 어휘에 나온 abstain이라는 뜻은 그냥 뜻을 대충 뭔가를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외우면 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가 abstain이 자동사로 쓰였는지 혹은 타동사로 쓰였는지를 학생들이 알았어야 됐고 자동사로 쓰였다면 어떤 전치사와 호응하는지까지 알아야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면 그냥 고등학교 내신 문제는 단순 암기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탄탄한 독해력, 어법 능력 그리고 어휘 능력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3가지 영역에 통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엔 수능 지문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2019년 수능의 33번 문제였고요. 33번 문제는 아까 은하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칸 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킬러 문제로 이것 역시 학생들의 등급 변별력을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수능 문제의 특성을 보시면
굉장히 주어진 시간이 짧습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28번 문제를 저희가 45분 내로 풀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2.5분이라고 한 것은 이런 그 고난이도 문제에서 허락된 시간이 2.5분이라는 것이지 앞에 간단한 문제는 사실 30초 1분 안으로 전부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뭔가 어려워 하고 이 문제 읽다가 이 문장 읽다가 갑자기 앞쪽으로 넘어가거나 갑자기 뭐 뒤로 읽다가 앞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학생들이 시간이 오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문장을 쭉 흐름에 맞춰서 쫙 읽을 때 정확하게 속도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사실은 지금 역사라는 것이 현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역사로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주제였고요. 역사 철학이 가미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의 주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학생들이 한국말로 읽어도 이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더 이상 감으로 약간 단어를 조합을 해서 자기가 아는 의미로 만들어내서 이런 식으로 의역하는 게 더 이상 안 먹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제 자체도 어렵지만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이 문제가 주어가 목적어다 이런 식으로 주면 될 텐데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꼬아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능 독해에서 문장이 종속절이 한 두세 개 정도 한 문장이 갑자기 들어가 있을 만큼 굉장히 문장이 복잡한데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한국말로도 복잡한 내용을 읽고 정확한 답을 주어진 시간에 내기 위해서는 요런 해석 능력뿐만이 아니라 독해 능력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핵심 소재가 뭔지, 주제의 요지가 뭔지를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수능과 내신 1등급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전반적인 영역의 기본적인 실력이 다 필요합니다. 문법, 그리고 어휘, 그리고 의미 이해 능력까지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아이가 자유자재로 통합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묻는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들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이가 중1 올라가고 이제 중2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기초를 다져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왼쪽에 나오는 것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잘못 잡힌 독해 습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단어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외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improvise라는 단어를 외운다고 했을 때 이게 뜻이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타동사구나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즉흥이라는 단어만 아이들에는 키워드가 띄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으로라고 외운다든지 즉흥적인이라고 외운다든지 즉흥적이다 이렇게 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정확한 품사 구분이나 자타동사 구분 없이 대충 뜻만 외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장 구조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좀 문법적 틀에 의거해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니까 자기가 아는 단어를 나열이 된 단어를 머릿속에서 임의로 조합을 해버립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글의 구조랑 핵심 단어를 파악해서 의미를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글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약간 의미 파악 없이 좀 기계적인 해석에 머무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크게 세 가지의 잘못된 독해 습관을 깨고 정확하게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세 가지 품사와 문장 구조, 그 다음에 글의 구조 핵심 단어 이거는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잡아야 될지 그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축적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여기서 기본이 되는 거는 품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 중에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이번 학기부터 풀기 시작했는데요. 28문제 중에서 좀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좀 독해가 어려운 학생들은 한 15문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틀리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상위권에 두세 문제 틀린 학생들이 원래부터 두세 문제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 10문제에서 5문제 사이로 틀린 아이들이 점점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실력이 상승해서 두세 문제를 틀리게 된 거죠. 근데 지금 15문제 정도 틀린 아이들은 사실 초기에도 비슷하게 15에서 10문제 정도 틀렸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지금 문제를 많이 풀렸는데도 실력 향상이 조금 더디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근데 사실은
문법이랑 단어에서 크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KNS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리뷰 테스트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해와서 전부 통과합니다. 그리고 단어 테스트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커트라인 딱 맞춰서 통과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문법도 문제가 없고 단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독해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학생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어 문제에서 틀리는 것의 대부분이 품사 개념에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provise를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다라고 외워야 되는데 즉흥적 의로라고 쓴다든지 혹은 즉흥적 인이라고 쓴다든 이런 학생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품사 개념이 안 잡힌 학생들이 독해를 어려워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두 아이가 읽는다고 한번 제가 가상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단어는 좀 대충 아는데 품사 개념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한테는 이 문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통일에 이러한 무덤들, 지시, 기본에 계급 없다, 사회. 그러니까 언어에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단어의 나열로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태로 아이가 읽게 되면은 문장 구조나 이런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냥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눈에 띄는 단어만 가지고 조합을 해서 자기 맘대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단어량은 조금 몰라도 품사 개념이 잘 잡혀있는 아이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문장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들 gravesites의 uniformity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없는 사회를 인디케이트한다. 이 아이가 보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indicate가 동사라는 걸 딱 찾아내기 때문에 주어가 뭐구나, 동사가 뭐구나, 목적어가 뭐구나 기본적인 그 문장 구조의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품사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 관해서도 말씀을 그래서 품사가 보여야지 문장 구조가 보이고 품사를 모르면 아이들이 단어의 나열로 보이기 때문에 감으로 부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품사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사실은 그냥 단어장에서 뭐 이거가 부사다, 이거다, 명사다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마다 품사를 외우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아이들이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어를 배울 때 단어의 조어 원리에 입각해서 단어를 아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uniformity나 indicate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근과 접사가 아이들 눈에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 ITY가 붙은 단어들을 많이 봤는데 얘네들이 전부 명사였더라. 이렇게 아이들이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ITY가 붙으면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야. 이 개념을 썼을 때 uniformity라는 요 단어만 명사라는 거 아는 것이 아니라 ITY 전미사를 공유하는 모든 단어에 대해서 품사 개념이 잡히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도 indicate라고 했을 때도 ATE가 붙으면 이게 종사 전미사니까 indicate를 혹시 처음 보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동사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잘 모르는 단어라도 의미 유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uniformity라는 단어를 쪼개게 된다면 uni와 form과 IT와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그럼 uni라는 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단어 중에 uni가 드러난 단어를 이제 연상을 하겠죠. 유니콘. 유니콘은 뿔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니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uni는 하나란 뜻이구나. form은 기본 단어니까 아마 알 것입니다. 모양이란 뜻이구나. 그 다음에 IT와는 명사 전미사구나. 그러면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모양이 하나인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명사구나. 이렇게 얼추 윤곽을 잡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에서 이 uniform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의 맥락을 통해서 이 단어가 뜻을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를 접근할 땐 반드시 어근과 접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조어 원리를 이해하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생 중에 이제 약간 독해가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품사가 안 잡혀 있는 반면에 한 중위권에서 점수가 상승이 좀 더딘 학생들이 문장 구조가 안 잡혀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똑같은 문장을 봤을 때 문장 구조 파악이 되는 아이와 그냥 문장 구조 파악 없이 단어 나열식으로 해석하는 아이의 각각 문장이 어떻게 다르게 보여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핵심 단어만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컴마 사이에 들어왔고 커즈가 PP니까 스페이스 트래시를 꾸며주는 거겠구나. 수식 구조니까 요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으면 건너뛰어서 중요한 것만 읽자. 그러면 이 아이 눈에는 space trash is any man-made object such as a satellite or anything 여기까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대절이 두 개가 나오죠. 이 대절이 관계 대명사 절이라서 앞에 거를 수식해주는 절이구나. 요 개념이 있다면 요 두 가지 중에 아이가 읽기 쉽고 의미가 눈에 띄기 쉬운 문장만 읽습니다. 어차피 수식 구조가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만 읽어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눈에는 요 복잡한 문장이 딱 세 개의 키워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어 나열식으로 아이가 해석을 한다면 아이 눈에는 문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보입니다. 우주 쓰레기, 우주 잔해라고 불린다. 사람이 만든 물체다. 인공위성이나 아무 것과 같다. 위성을 도왔다. 아무 단계에서나 그것의 생산적인 삶에서 그것은 지금 더 이상 쓸모있는 목적에 종사하지 않는다. 한 문장만 봐도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가 정확한 의미 파악이 불가능하고 사실 여기서 뭔가 좀 특정적인 단어만 뽑아서 머릿속에서 의미를 자기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장 구조가 보여야지만 문장에서 핵심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문장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한 문장이 보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풀 수도 없고 핵심 내용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그렇다면 독해 기초를 무엇부터 다져야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독해를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품사 개념이 안 잡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품사 개념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위권에서 약간 좀 점수 상승이 더디다는 학생들은 문장 구조가 파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품사와 문장 구조 파악이 단단하게 기본기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그 요구하는 목표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능 완성,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고등 내신 완성 이 목표에 다가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아이가 단어 외울 때는 굉장히 잘 외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까먹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공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단어 암기를 딱 시작해서 단어 테스트가 끝나는 지점은 단기 기억에 단어가 들어갔을 때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770님께서 귀에 쏙쏙 너무 잘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단어 암기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단기 기억까지 다다르면 이제 아이들이 단어 시험에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 기억에 들어간 단어를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시킬까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에 들어왔던 단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이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통과하려면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는 단어 시험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해야 되고 과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번에 단어 시험 본 내용을 내일도 복습하고 다음날도 복습하고 일주일 내내 하루마다 복습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바로 논리적 연상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연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원숭이는 엉덩이가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의 단순한 연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단어를 어근과 접사를 끊어서 이 공통적인 어근으로 시작한 단어를 전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접사를 통해서 품사를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mprovise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틀렸고 다음 주에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한 90% 이상이 몰랐던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vice가 어근이 되고 그 다음에 pro가 접두사로 붙었고 im도 접두사로 하나 붙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vice라는 단어는 사실 이런 어근과 공유하는 단어입니다. visual, vision, visit 이거 전부 다 눈, 보이다랑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vice는 보다 이렇게 뜻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pro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prohibit, propose, promote, prominent, prospect 전부 pro라는 어근을 공유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pro라는 단어는 앞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써지네요. 앞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im이 붙었죠. im이란 단어는 impossible, impracticable, improbability, imperfection처럼 부정의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im이라는 거에 부정. 그러면 improvise는 무슨 뜻이냐면 미리 보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업이나 연설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연설문은 미리 와오겠죠.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미리 봐오지 못했다면 전부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improvise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끊어서 외울 수가 있다면 이 설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한 번 외우면 까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어를 학습할 때는 어근을 기준으로 끊어서 어근과 접설을 끊어서 논리적 연상을 통해서 단어를 공부를 해야지 머리에 길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어휘와 단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단어 외울 때는 장기 기억에서 남기 위해서는 단어의 조어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데 조어 원리라는 것은 어근과 접사를 쪼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